7월 8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주 후반에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상승하면서 이번 주는 2300선도 좀 이탈을 하면서 연저점 쓰고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까지는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국 상황이 좀 어수선해서요. 우리 증시가 올랐다 하더라도 볼만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쪽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치권의 내용입니다. 좋지 못한 소식이고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이제 참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를 좀 더 북돋기 위해서 유세에 나섰는데 이 부분을 하다가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총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심폐 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독하다라는 속보까지는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에 이 이슈가 좀 전해졌었는데요. 일본 증시도 해당 시간대에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상승 마감됐는데 하실 텐데요. 원래는 더 좋았거든요. 일본 증시가 오전장에 장 초반에 좀 더 오르다가 오늘 거의 보합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0.1%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이 차트가 하나가 이렇게 꺾어지는 듯한 하락 움직임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가 이 뉴스 나왔던 시간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 종가는 26,517.19엔대 거래를 마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좀 혼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해석까지 이 생각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렇게 돌발 재료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뉴스 나오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우려, 기대와 우려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오가는 흐름이고요. 현재는 약보합권 정도입니다. 많이 빠지진 않고요. 상해 종합이 0.19% 하락입니다. 그래서 3,357.8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오전보다 오후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부양 기대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했다면 오후에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0.52%의 약세권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좀 볼게요. 오늘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돼가지고 이 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약보합권입니다. 마이너스권을 기록해서 우리 증시에도 후반에 약간 부담을 줬죠. 윗꼬리가 좀 형성됐는데 글로벌 증시 연동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좀 상승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결국엔 종가 기준으로 1,300원에 다시 올라섰네요. 1,300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 탄력은 크지는 않았고 60전 정도 오른 것이기는 한데 원달러 환율이 3거래 만에 하루 만이네요. 하루 만에 재차 상승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점, 이 부분 환율의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변동폭이 1,295원에서 1,302원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장 종가 1,300원 선 딱 맞춰놓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종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참 어지러웠던 한 주였는데 그래도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지금부터 금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이틀 연속해서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7% 올렸죠. 포인트로 16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상으로 정확히 2,35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사실 오전장이 조금 더 좋았죠. 일단 2360선에서 오전장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다가 정오점을 부근으로 해서 2450선으로 약간 내려왔고요. 그 부근에서 횡보세 어느 정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정확히 245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지수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4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순매수 나타났고요. 반면에 오늘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1,700억 원 정도 기관의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됐고, 개인도 오늘은 파는 모습이었죠. 자, 개인 쪽에서 9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을 보시면 보험 업종입니다. 2% 가까이 올랐죠. 1.95% 들어 올리는 모습. 이틀 전만 해도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또 급락세가 나왔었죠. 자, 그랬다가 오늘은 다시 아래 구간에서 매수세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 좋았죠. 1.89% 올렸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좋은 소식들 전하고 있으니까요. 주가도 오르고 업종지수 자체도 강한 모습,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 1.63%, 비금속 광물이 1.5% 올렸고요. 전기전자도 반도체 투톱의 상승 속에 1%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떨어진 업종 보시면요.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이쪽 좀 지지부진한 모습 0.3%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계속 음식료품 업종은 크게 강세나 약세도 나타나지 않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번 주 들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의약품 업종이 오늘 약세 나타났죠. 0.27% 내림세 연출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과 전기가스 그리고 의료 정밀까지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주가 탄력도 좋았고요. 자, 거기에다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오늘까지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전장 대비 0.86% 올리는 모습이었죠. 58,7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쪽에서도 1% 가까이 올리면서 94,8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시면 우선 LG화학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 3억 달러 규모죠. 그린본드 발행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배터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면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좋았죠. 자, 보시다시피 LG화학 3% 넘게 오르면서 정확히 54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위쪽에 LG에너지솔루션 이쪽은 뭐 더 강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올렸죠. 38만 8천 원에 오늘장 마감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제 강했던 삼성 SDI가 오늘 홀로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0.74% 이쪽은 좀 밀리면서 5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요새 원숭이 두창과 또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세, 이에 따라서 상승세 붙여가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온 하루였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불 켰습니다. 0.2% 소폭 올리면서 81만 9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셀트리온이 좀 부진했죠. 셀트리온은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다가 이번에 좀 차익 실현이 꽤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67%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18만 2,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네이버부터 먼저 보실까요? 이쪽은 웹툰과 웹소설 이 광고 매출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장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6% 올리는 모습 24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자, 반면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좀 부진했죠. 방향성 좀 달리했습니다. 자, 카카오 보시죠. 카카오는 반대로 1.64% 내려갔습니다. 7만 1,800원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로 가보실까요? 현대차와 기아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에 게다가 또 폐배터리 소식도 있었고요. 오늘장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는 1.7% 올리면서 17만 8천 원에 거래 마쳤고, 밑에 기아도 1.45% 올리는 모습이었죠. 7만 6,800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보실까요? 삼성물산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도 파란불 켭니다. 0.4% 내리면서 11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0.4% 밀리면서 23만 1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KB금융 은행 대장주죠. 이쪽은 그래도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2% 올리면서 4만 7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 오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연설 중에 총기 피습을 당했다. 자, 그래서 심폐정지 상태에 놓였다라는 속보였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소위 반일 애국 테마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었던 종목들 오늘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나미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갑자기 나타냈죠. 보시면 전장 대비 24%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4,165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모나리자 윗골이 좀 달았지만 그래도 7%대 뚜렷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통상과 비비안 같은 종목도 3에서 4%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감하게 됐죠.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역시나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폐배터리 태스크포스팀을 신설을 하고요.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워낙에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부각되는 흐름이었는데 이 관련주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5.6%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20만 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글로비스도 2.5% 올리면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밖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항상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MPC, 본주와 우선주가 모두 다 급등을 하게 됐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거래 마치게 됐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MPC 12%, 우선주는 6% 올렸고요. 이 밖에 파워로직스 1%대 오름세, 그리고 이지트로닉스는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자, 후반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웰크론 한때 종가상으로 3.7%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이틀 연속해서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하면서 77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면서 거래 마쳤죠. 전장 대비 1% 넘게 올랐습니다. 포인트로 8.5포인트 올렸고요. 766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똑같은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 오전장에는 77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내려왔죠. 자, 그래서 오들어서 약간 내려오면서 횡보세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 770포인트 조금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죠. 수급 보시면 기관은 뚜렷하게 사들이는 모습 장중 내내 확인이 됐고 외국인이 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304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자, 외국인도 결국은 77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오늘장에서는 나란히 나흘 만에 밀리는 모습으로 거래 마쳤죠. 자, 보시다시피 헬스케어가 2% 넘게 떨어졌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이 더 큰 폭의 낙폭 확인이 됐습니다. 4% 넘게 밀리면서 79,400원에서 거래 마쳤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HLB 이쪽 보시면 오늘 유난히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자, HLB는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의 상용화 끝까지 완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면서 기대감이 주가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2% 올리면서 4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은 더 붙어갔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확인해 보시면 이쪽도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1% 가까이 올리면서 63,9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진단키트주 시젠이죠.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주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전장 대비 시젠은 3.3% 뚜렷하게 올렸죠. 44,700원에 장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올라갔죠. LNF부터 보겠습니다. 양극재 종목인 LNF가 2.8% 올리는 모습 21만 4,200원에 거래 마쳤고 마찬가지로 양극재 종목인 에코프로 BM도 2%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름세였죠.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첨보의 경우에도 0.7% 올리면서 21만 6,100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약간 혼조세 보여줬죠. 일단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전장 대비 1% 내림세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는 약간 올렸죠. 0.5% 올리는 모습 52,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나흘 연속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위메이드 보시면 전장 대비 0.6% 소폭 올리면서 59,100원에서 장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리노공업, 여기 이틀째 주가 올렸습니다. 리노공업은 전장 대비 2.5% 오름세 13만 4,200원에서 장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보시면 CJ ENM이 오늘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3% 넘게 올리면서 95,800원에서 장을 마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약했죠. 이쪽은 약보합권에서 73,6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면 일단 철도 관련주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이죠.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가운데서도 철도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장에 철도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좀 많이 다르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대오AL 그리고 황금ST, 부산산업 같은 거래소 종목도 이렇게 뚜렷한 강세였고요. 코스닥에서 특히 리노스 같은 종목이 17%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대아TI나 푸른기술도 5%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폐플라스틱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서 세린 BNG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4,000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삼육물산과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도 뚜렷한 급등세, 하지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도 역시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오전 0시 기준이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423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공식화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니아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PCL도 16%대 급등세. 이 밖에 인트론바이오나 유바이오로직스,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일제히 강세 나타났고요. 자, 거기다가 재택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